다음 사건은 가장 핫한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어제 거죠? 네네. 어제 장난이 없었던 이제 위믹스 이야기를 이제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셨나요? 위믹스요? 네, 네네. 요새 어저께 그 6시 전에 이제 결정이 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저도 계속 새로 고침을 했거든요. 근데 6시 넘어서도 결정이 안 났더라고요. 한 7시 정도였죠? 한참 있다가 얼마나 그 치열하게 고민했을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원래 6시 전쯤에 대부분 나오나요? 네, 그렇죠. 선거는 그렇죠. 공무원이잖아. 퇴근해야지. 공무원이었지? 퇴근 전에 업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원이니까. 파산도 공무원 아닙니까? 법원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뭐 영장 같은 거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선고는 6시 전에 일어나죠. 이거 우리는 모르지. 그래요? 이걸 저희는 몰라요. 이게 네, 그때쯤 대충 6시 전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7시에 나왔으니까 좀 늦었네? 이 정도였지. 판사님이 야근하셨네. 고생하셨네. 그만큼 이제 판사님도 선택이 많이 힘들었었겠네요. 그렇죠.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도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지금 어쨌든 기각이 났기 때문에 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오늘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200원까지. 이제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금 상장 폐지 공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국내에서 상폐가 되더라도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해외 거래소도 지금 상폐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중국계 거래소들도 지금 상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 PPT로 먼저 위믹스 세 줄 요약 먼저 살짝 보고 조금 더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믹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다 생략하고 딱 세 줄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믹스는 보고처럼 몸을 부풀렸다. 어떻게 부풀렸냐? 이제 자사 코인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이제 코인에 대한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고요. 회사에 대한 덩치도 엄청나게 키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량으로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거래소들이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유통량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위믹스 대표님은 열심히 소명을 했지만 소명하는 태도적인 것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업비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장 유의가 떴는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조금 불량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재단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없고 또 대형 거래소와의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후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말씀들을 드렸는데 참 그런 와중에도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투자를 지속했던 분들도 거래량은 오히려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루나 사태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루나가 그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홀더들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진데도 홀더들이 2배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위의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도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지금 급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면 이제 가격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왜냐면 상장 폐지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 어쨌든 발표를 그렇게 했고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런 발표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진 가격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또 이제
뭐 요청하거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기망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물론 뭐 본인의 투자 판단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확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진짜 기사 띄운 것 자체가 너무 공격적으로 띄웠더라고요. 상장폐지 안 될 거라고. 본인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저도 헷갈렸어요, 심지어. 심지어 맨 처음에 저는 유의정보 떴을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물량이 풀렸다. 진짜 문제 크고 상장폐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기사를 저렇게 띄워놓고 상장폐지 안 당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분석하는 저도. 아,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더 헷갈렸을지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홀딩하신 분들도 더 많은 피해를 봤을 거고요. 또 이제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또 이제 것들을 접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방향이 칼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믹스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보단 닥사에 대해서 좀 칼날을 겨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지금 받았잖아요. 이 손실을 어느 정도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칼날을 재단으로 가야 되느냐, 거래소 쪽으로 향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갈피를 못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거래소보다는 위믹스 측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어쨌든 뭐 공시하지 않고 유통량을 늘려버렸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유통량에 대한 공시라는 것은 투자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죠.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유통 물량에 대한 정의가 아직 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유통 물량이라는 게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되는 것만 유통 물량이냐, 아니면은 담보라든지 외부적으로 빠져나간 것까지 유통 물량으로 잡아야 되는 거냐라는 혹시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것보다 일단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조금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담보를 제공해서 이게 뭐 락이 걸려서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 어차피 풀릴 거 아니냐, 이거를 다른 재단이 아닌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유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유통량을 느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재판부의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게 유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싶다면 코인을 팔고 있는 상태여야 할까요? 계속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 물려 있는 사람이면. 손해를 본 사실만 입증이 되면 돼요. 팔던 들고 있던. 아, 상관없어요? 네. 고소할 때 그 코인 안 들고 있어도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팔아도 어쨌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으면 손해가 났죠. 네. 그 손해니까. 저 이거 몰랐거든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건이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또 이제 내가 이거를 들고 있어야지만 고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라는 것이 그 사기죄 구성 요건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네. 반드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 손해 부분은 사실상 거의 민사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구나. 이건 몰랐네. 네. 왜냐면 민사는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청구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믹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PPT를 보면서 위믹스에 대한 개요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또 다뤄드릴 건데 그래도 너무 자세하지 않게 조금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믹스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거래소에게 밝혀야 될 게 있어요. 팀 유통량 계획서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물량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유통량을 풀게 되면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이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상장됐을 때 이만큼만 물량 푼다고 했는데 더 많은 물량을 푼 것이냐? 이것은 부정 유통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혹은 피해를 안 볼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유통 계획을 보면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업비트는 이거를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았죠. 업비트는 10월 초쯤에 위믹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위믹스야, 9월 30일 날에 2억 3,600만 개가 풀려야 되는데 왜 1,000만 개가 더 풀렸냐? 라고 업비트가 먼저 물어봤어요. 유의 종목 띄우기 전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위메이드는 한마디 합니다. 이제 곧 업데이트 하면서 메인넷 하거든요? 이때 제대로 된 계획서나 이런 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위믹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에서는 이 내용을 듣고 오케이, 너희들 1,000만 개 더 풀렸지만 조만간 또 말해준다니까 믿고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된 2022년 10월 26일 이때 당시에는 위믹스가 2,500원이었죠. 지금은 200원이지만 26일 날 우리 위믹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유통량 업데이트를 코인마켓캡에 제대로 등록을 하게 되죠. 이때 유통량이 얼만큼 변하느냐? 그 직전까지는 위믹스가 1억 2천만 개가 풀려져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다가 순식간에 유통량이 3억 1천만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통량이 총 3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갑자기 펌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믹스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이제 시가총액이 펌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 흘린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게 가서 이제 뭐 한다? 문의합니다. 코인 거래소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1대1 문의하기에 코인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 이상한 짓 한다 라고 제보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래소 협의체도 가만히 기다리다가 야, 이거 유통량 1,000만 개인데 왜 7천만 개가 더 풀렸냐 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믹스가 이때 유의 종목을 지정받게 되는 거죠. 이때 자세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27일 날 공지를 했지만 이미 업비트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개의 물량이 더 풀렸다라는 내용을 10월 초중순에 이미 위믹스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위믹스를 위해서 기다렸다가 더 많은 물량 7천만 개가 풀렸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런 제보를 보고 이제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거래소들이 빠다들고 찾아갑니다. 거래소들이 실제로 혼낼 수는 없으니 너희들 자료 다 가져와 라는 내용으로 소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라 라고 유의 종목을 때리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가격이 마이너스 33%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면서 냠냠냠 그냥 자기들 이제 밥 먹으면서 그냥 별일 없겠지.
그냥 단순히 유통 물량 조금만 더 풀렸지라고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사건이 잘못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위메이드가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들 블로그에 원래 이 정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했을 뿐입니다. 자기들 블로그에 유통량이 더 많이 풀렸다라는 걸 이미 공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소명 자료를 올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된 소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단순히 유통량이 더 많이 풀린 게 문제가 아니라 FTX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위믹스가 자사 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코코아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위믹스가 이제 PPT 말고 저희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위믹스가 원래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벌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공시를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매도할 때도 이제 위믹스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백서 내용처럼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위믹스는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씁니다. 예, 건물을 샀죠. 생태계, 자기네들 생태계. 일을 편하게 해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럼. 그래서 생태계 발전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물량을 이제 함부로 매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담보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또 이제 일 열심히 하라고 상여금 빵빵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빵빵한 건물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나왔나? 온보딩은 많이 됐어요. 온보딩은 많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살짝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더 이상 위믹스는 코인을 매도를 안 하고 네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매도를 안 하고 담보대출을 했잖아요. 네네. 이 담보물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돈이 묶인 거잖아. 묶였다? 영어로 하면 뭐다? 락 걸린 거다. 이거 유통량 아니야. 이거 락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위믹스는 담보물은 유통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락이 아니고 그냥 재단이 렉 걸린 것 같은데. 렉 걸린 거라고? 네, 렉 걸려가지고 지금 머리 계속 삥끌삥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물량을 매도한 후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담보로 돈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그러면 우리 물량을 다른 이전 보관해준 업체들한테 맡겨서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난 궁금한 게 과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가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게임을 통해서는 거의 6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진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 게임 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4만 원 찍었더라고요.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이제 코인도 많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게임 회사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은행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찝찝한 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현 사태가 발생한 거기도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담보 대출이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유통량이 약 7천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애매한 게 이거를 유통 물량으로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업비트가 오케이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오케이 했냐면 이제 위믹스가 업비트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7,300만 개 우리가 담보대출한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게 락 물량이라고 생각해서 유통량으로 잡지 않았어. 미안해. 우리 직원의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비트는 오케이를 해요.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해라. 빨리빨리 이 유통량 문제 있는 거 다 처분하고 정상적인 유통량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최초에 공시했던 물량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제 업비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믹스가 담보대출한 걸 싹 다 갚아요. 싹 다 갚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유통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죠? 아니 뭐 담보대출을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회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유통량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야 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기들 자회사에게 위믹스를 담보로 한다라고 공시를 띄워놓고 돈을 땡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믹스 코인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저격을 하니까 아, 우리가 공시를 제대로 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공지사항을 잘 썼어야 되는데 위믹스를 실제로 담보로 대출한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한 신용대출이다라는 표현으로 최근에 바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위믹스를 담보로 표기한 이유는 차입금을 위믹스 생태계 조성과 확대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믹스를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말 어려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이 단어를 좀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공시하는 과정에서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데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진짜 기사 내용을 그냥 딱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풀어서 말한 게 아니라 기사 내용을 딱 가져왔어요. 위믹스 측에서 말한 내용대로. 공시는 했지만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밑에 걸 보여주면 공시는 했지만 위믹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뭐지? 담보에서 돈은 땡겼지만 위믹스는 안 쓰겠다. 그럼 담보물을 아예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쓰겠다는 의미였으면? 근데 담보물로 잡긴 했지만 위믹스는 안 쓰겠다. 대신 돈은 받아왔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네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업비트가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네. 입장문에서도 업비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부분 잘못됐다. 업비트도 자기 자회사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차 대처표라든지 이런 신용대출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믹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을 좀 많이 잃었다라고 자기들 입장문에게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업비트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있었던 우리의 거래소들이 그래도 뭐 소명은 하긴 하니까 연장 한번 해줍니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한번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이 유의 종목 지정 연장 기간 중에 충격적인 말을 우리의 대표님이 하십니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상장 폐지 가능성 없어 라면서 어떤 말을 하시느냐. 거래소와 닥사의 제일 책무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다.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의 종목이 떴고 상장 폐지가 이제 임박하는 타이밍에 우리를 상폐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뭐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량한 투자자를 자기들이 보호하지 못했으면서 왜 거래소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위믹스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해가지고 거래소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거래소에게 씌우기 시작하죠. 자, 다시 PPT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장영국 대표님이 2022년 G스타에서 11월 17일 날 간담회에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담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못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때 추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 입장에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모든 답변을 다 했다. 답을 못한 건 없다라고 표현을 이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엔 하나의 어폐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업비트는 최종 상장 폐지 관련된 최종 변론을 16번이나 번복한 위믹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유통량 수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소명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 소명 자료, 최종 소명 자료를 16번이나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믹스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유통량 계산이 안 되었던 거고 이렇게 16번이나 수정했을 정도로 위믹스 생태계 내부가 붕괴되었다라고 이제 우리 거래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우리 대표님의 저런 말씀들 있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근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 내용에도 저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믹스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위믹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네. 거래소가 제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해명을 해주는데 그러지 않아서 여러 번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거래소는 이미 많은 기회를 줬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11월 26일, 27일 날 유의 종목 뜨기 전부터 이미 1000만 개의 물량이 잘못됐다라는 걸 업비트는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유의 종목 때리기 전에 위믹스에게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애초에 위믹스에게 기회를 먼저 줬었던 거래소들인데 이런 거래소에게 결국 이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믿음직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하여튼 다시 PPT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16번이나 이제 소명자를 했지만 제대로 된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거래 종료,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중간쯤 보시면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다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번에 대한 소명자료 수정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생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국 아저씨의 나 믿지? 우리 상장 폐지 안 될 거라. 우리 위믹스는 튼튼하다. 그리고 이때 유의 종목 지정 당시에도 호재가 또 많이 나왔어요. 안타까운 게 이미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후에도 그 위믹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 측에서 얘기하는 게 상장 폐지가 안 당하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언급도 했었는데 그런 언급들 자체가 유의 종목이 지정된 그 기간 동안 그 투자자들 2,000원대 그 매도하지 못하게 했던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일단 나오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호재라든지 이런 뉴스들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재단이 믿었던 그 투자자들은 200원대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신뢰를 쌓는 재단의 스탠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상장 폐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거래소가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발언이나 행동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럼 방금 변호사님이 거래소가 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PPT 내용 보시면 제가 거래소 갑질에 대한 언급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 공지와 이런 걸 통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싫더라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역할이 시장 아닌가요? 모두에게 공개해서 도대체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도대체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보호한다고 말해놓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결정되니까 업비트가 갑질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진짜 업비트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업비트 본사를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 피해 회복 불가 위믹스 투자자 2,558명이 재판부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과가 나왔죠.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장영국 대표의 말과는 전혀 무색하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이 캡처한 걸 보면 350원까지 시켰는데 결국은 200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최초의 공지가 떴었던 날이죠. 아까 PPT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때가 2,500원이요? 500원대입니다. 요때가 거의 분수령이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걱정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때가 이제 나올 때 됐다. PPT 맞네. 잠시만요. 네, 이때네요. 2022년 10월 26일 2,525원. 이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통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다 뉴스도 떴고요. 그때 당시 뉴스도 많이 떴었어요. 이제 거래소에 유의종목만 안 떴지. 이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어야 되는데 장영국 대표의 수많은 말과 발언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게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유의 종목이 붙기 전부터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내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 재단 측의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미 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래소를 믿고 팔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그래도 그 재단 측 입장에서는 상패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상패가 안 되면 반등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끝까지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정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단순히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처분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사태의 흐름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과거의 태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이제 호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이제 기망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믹스가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뭐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 뒤로는 유통량을 늘렸으니까 그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런 사실을 신뢰를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인 지금 현재 판에서 유통량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크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자료가 좀 많아지고 이제 제보가 많아져서 좀 다들 피해를 보상받았으면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관련 법도 생겨나야 할 것이고, 그래야 조금 뭐 단순히 규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적용 법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법원의 판단도 앞으로 많이 나와야겠지만 관련 법안도 좀 조속하게 제정이 돼서 좀 이런 사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래소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거래소도 문제가 좀 있죠? 거래소들도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뭐 지금 여기는 위믹스 얘기를 하는 거라서 판단하기 좀 그렇고 이 닥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들이 똘똘 뭉쳐 있는 약간 카르텔 같은 걸 형성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카르텔 뭐 어쨌든 경제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모여 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담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불법이 되겠죠. 이제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이게 과연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유명한 5대 거래소에서 전부 다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각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상장 폐지를 하면서 더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에 대한 갑질이다라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어떤 이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갑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번에 가처분을 내리신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건 부정적인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시킬 때 부정적인 행위가 없다라면 거래소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신 판사님이 저번 소송 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럼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불법적인 행위 여부가 사실은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이제 가처분 기각 인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이 사건 좀 규모가 크고 투자자도 많고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나 어쨌든 그 재판부라고 하는 이 법원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 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듭니다. 포커스가 이제 위메드 대 이제 닥사잖아요. 그랬을 때 닥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번 건은 별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불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5개 거래소가 단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시세 조작을 하거나 상장시키거나 뭐 이제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적인 상황이 될 수 그럼요. 있겠지만 그렇죠. 그 닥사가 뭉쳐 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위믹스 상패가 갑질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뭐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거고 그거 자체가 갑질이라고 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사실 이때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고 미믹스에서 이제 일련의 그런 유통량에 대해서 뭐 기존과 다른 이제 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뭐 유의를 주고 뭐 수정할 기회를 주고 상장 폐지까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본다면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위믹스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 그 업비트 대표가 자기 인스타 그 SNS를 통해서 조롱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법적으로 뭐 조롱이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법적인 책임이 혹시 있나요? 뭐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 것이고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겠죠. 정통망법 위반으로. 그때 당시 뭐 기사 올렸거든요. 네네. 기사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거래소들이 담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걸 담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런지 담합이라고 보려면 그 법의 기준이 불합리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뭐 담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다 동의를 해서 그걸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정도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거를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위믹스 관련돼서 이제 소송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미 뭐 시위하시는 거 보면 아니면 탄원서를 올리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책임인지가 책임 소재가 되게 분분하겠죠. 근데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화살이 어디로 갈지 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네.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조금 그렇죠. 해준 게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이게 거리를 둔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보다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소명하고 저들이 소명하고 이메일 내용까지 다 공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재판부에선 다 봤을 텐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각이 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래소들의 그 기준이 뭐 불합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이 위믹스를 이끌었던 그 대장분이 이제 몇 달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이끌었던 분이 뭐 계속 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화살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임기가 끝나고 혹시 나가게 된다면 뭐 그거는 뭐 상법에 뭐 적용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분이 대표이사인가요? 네네 대표죠. 대표로 내주면 이제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재직 중에 회사 측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같이 책임을 져요. 연대 네. 책임으로?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님과 이제 위믹스에 대한 내용 이것저것 많이 나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PPT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믹스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이제 드디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됐느냐? 오늘 3시. 2022년 12월 8일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거래를 못하면 내 돈 휴지된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 안에 코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코인을 약 30일 동안 출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뭐 출금할 수 있는데 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 적혀져 있죠. 하지만 출금을 할 때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비트는 위믹스 3.0 메인넷이 아니라 클래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클래식이 뭐고 3.0이 뭐고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비트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준비해놨는데요. 바이비트로는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로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 카이카스로 출금이 가능하고요. 메타마스크 쪽으로도 출금이 가능한데요. 그게 아닌 거래소 있죠. 뭐 입출금만 중단된 거래소 혹은 이제 위믹스 3.0만 지원되는 거래소에다가 혹시나 코인을 잘못 넣으시면 코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실수로 인한 코인 분실 사건이 마지막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위믹스를 믿고 들고 계신 분들 이미 피해 많이 보셨는데 혹시나 이 부분도 조금이라도 뭐 매도를 통해서 원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로 옮기실 때 네트워크 설정을 잘못 하셔가지고 돈을 마지막에 있는 돈까지도 싹 다 잘못 날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위믹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어쨌든 저는 변호사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누구를 고소해야 되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 판단에는 책임 소재는 아마도 뭐 거래소보다는 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재단 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시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단체 고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네. 단체 고소에 대한 그런 의향이 있는지만 조금씩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럼요. 저희 단체 고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단체 고소 진행을 당연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단체 고소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미 피해자 모임이나 이런 거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새로 상장한다고 하네요. 이거 뉴스 핸드폰으로 봤는데 그 지닥에 상장한다고. 그 지닥은 닭상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워낙 참- 출금 안 되거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나는 이제 지닥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믹스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취지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네, 그러면 이제 호랑이 형 네네. 지금까지 이제 위믹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네. 호랑이 형이 위믹스에 대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예, 위믹스 관련돼서 다. 잘 가라? 진짜 마지막 말이네. 뭐 인사해줘야지 뭐. 네. 사실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코인이잖아요. 재미있는 게임, 신규 게임들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수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 건물 팔아서 수천억 원 딱 해가지고 좋은 게임 딱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 말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코인이 또- 정말 건전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또 자연스럽게 가격 오르니까 그럼요. 혹시나 이제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본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마음은 그겁니다.